테크니스탁입니다. 오늘 금요일장 든든히 준비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도 불안했어가지고요. 어떤 부분들 보면 좋을지 알파경제 김종우 이사, 나도투자자분의 이재규 본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럼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국내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어제 이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 움직임에 많은 이 투자자들이 집중하셨는데요. 뭔가 좀 컨퍼런스 콜 진행될 때 급등을 했다가 그리고 또 마감은 약간 좀 상승폭을 반납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 이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기가 흘러나왔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전부 HBM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HBM 해냈어? 안 됐어? 뭐 이거부터 이제 물어봤던 것 같고, 발표는 일단 뭐 컬테스트 통과는 좀 확실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 뭐 그렇게 냈지만 결론적으로 당장 뭐 매출이 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지금 수주가 시작됐다. 물량이 들어갈 거다. 이런 확정적인 얘기는 여전히 없는 상황이라서 시장은 이에 대해서는 좀 실망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틀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조금 샀을 때 이거 산 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냥 매도가 멈춘 것이다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구간에서 또 외국인 중심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매도가 다시 재개되고 있는 상황. 물론 이것은 원래 11월 달이 주요 외국인들의 북클로징 기간 아닙니까? 근데 뭐 10월 달까지 워낙 뭐 글로벌 증시가 괜찮았으니까 이미 마감하려는 그런 움직임 때문인가 그래서 어저께 종가에 쏟아진 그런 물량들은 일정 부분의 그 차익 실현 물량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틀간은 강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기관이 매수하면서.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 HBM에서 언제 분기부터 정확하게 매출을 찍어주느냐가 관건이 되겠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삼성전자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도체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빅메모리 때문이고 파운드리에서 1조 적자가 났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지금 주요 공장들의 공정 전환이 있다. 그러니까 디램 쪽에서도 레거시는 중국이 아주 고속으로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쪽은 어차피 우리가 이기기 쉽지 않으니까 내어주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1비 공정 같은 하이 공정으로 빠르게 전환해서 중국이 뭐 레거시 쪽에서 짜자도 선단 쪽에서는 우리가 잡고 가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나타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크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지 않느냐.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기간을 좀 예상보다 더 늘려야 되는 게 문제일 뿐, 엔비디아도 뭐 결국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어제 외국인들의 대응은 뭐였습니까? 삼성전자만 파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를 팔면서 하이닉스를 더 끌어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 안에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가 언제 들어오냐에 대한 문제보단 전체적인 어떤 하이닉스의 매도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오늘 AI의 주요 종목군들이 모두 비용 급증한다고 해서 대거다 급락하는 그런 양상들을 놓고 봤을 때 결국은 내년도에 투자 확대가 아주 공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는 종합적인 판단을 해봤을 때 뭐 지금까지 굉장히 실망하셨고, 여전히 또 삼성전자 좋다고 하면 뭐 무슨 얘기냐고 반발하실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역시 모두가 욕할 때부터 사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보고 있고, 뭐 저는 예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를 좀 저도 시작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4분기부터는 HBM3 2와 관련해서 양산을 하고 납품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걸 믿고 확인되기 전에 미리 들어가도 될 것인가? 워낙에 한다 하다 보니까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지금도 괜찮나? 만약에 미뤄진다면 한 번 더 쇼크가 올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2분기까지의 실적은 HBM이 전혀 없이도 좋은 실적을 냈고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스냅드래곤 엘리트가 실려서 나오는 중국의 신제품들이 지금 11월 달에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물론 2분기만큼 이익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에 워낙 많이 재고를 당겨놓은 상황이라서 기존에 있던 거 재고를 소화하는 과정도 있을 거기 때문에 뭐 2분기만큼 실적이 대거 올라오진 않겠지만 신제품들이 대거 나오면서 재고가 줄면 재고를 또 일부 채울 수도 있겠죠. DDR5는 지금 뭐 중국이 건들 수도 없는 정도의 영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신제품들이 잘 팔리고 그런 출하들이 쫙 이어지면 지금 삼성전자도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스스로 밝혔다시피
앞단의 최종 제품 수요가 줄어들면서 분명히 메모리가 주춤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시 늘어난다면 전 HBM 들어가는 것과 상관없이 지금 뭐 증권사에서 한 9조 정도 보고 있던데 저는 10조 이상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HBM 들어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 뭐 시간 지나면 당연히 들어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부안해동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그럼 삼성전자 롱이고 SK하이닉스는 숏이세요? 뭐 SK하이닉스를 숏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제가 뭐 2달 전부터 명확하게 가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뭐 18만 원 위에서는 사지 않겠다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 많이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었어요. 삼성전자 맞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미국으로 또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미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5일이고요. 또 이본 부장님은 금요일마다 출연을 해주셔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오시면 아마 결과가 다 공개되고 난 후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전과 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판단을 해야 될지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려주시죠. 일단은 뭐 미국 대선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심도가 정말 높은 것 같습니다. 그쵸. 뭐 최근 일주일뿐만 아니라 2주일, 한 달 정도는 누가 앞서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많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트럼프가 우세하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가 만만치 않다라는 부분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누가 당선될지는 명확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자금의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높게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미국의 국채금리가 조금씩 올라갔었던 부분들, 그리고 달러 강세가 이어졌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펼칠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달러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과는 모르겠지만 시장에 돌아가고 있는 이런 자금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트럼프의 강세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인지 우리나라에서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괜찮았죠. 뭐 대표적으로 방산이라든지 원전 관련주는 어제 좀 하락이 나왔지만 원전 관련주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트럼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가상화폐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뭐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올라갔었죠. 오늘 이제 간밤에는 조정을 받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에 대해서 높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해리스가 주장을 했었던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마리화나나 여러 가지 이제 업종들이 있는데 이쪽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은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해리스 후보가 주장했었던 산업군이 과연 부러질까, 이 부분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해리스 쪽에 대해서 엮이면서 해리스 트레이드로 주가의 변동성이 나왔었던 신재생 에너지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나와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해서 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육성을 하지 않을 것이고 정책적으로 후퇴를 할 것이다 라는 분석 때문에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기 때문인데, 만약에 미국의 대선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당연히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 쪽은 구조적인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분명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쪽에 대해서 해리스가 가져가고 있는 메리트가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봐야겠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이 돼도 이쪽에 대한 투자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이 앞에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지금 트럼프가 1기 때 당선이 됐었던 시기거든요.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실제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쪽에 대해서 예상을 했었던 요청 금액이 있고 실제 편성된 금액이 있습니다. 좌측에 이 빗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예상 요청 금액이었고 우측에 있는 게 실제로 편성된 금액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트럼프가 신재생에너지 쪽을 육성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편성된 금액은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투자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준비한 자료가 하나 더 있을 텐데 지금 없네요. 제가 다시 이제 말씀으로 드려보자면
실제로 트럼프 1기 때 신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투자가 잠깐 줄어드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그 앞전에 오바마라든지 바이든보다 더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대선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미국의 대선이란 이벤트를 앞두고 가장 많이 밀린 쪽이 해리스 트레이드와 관련되어 있는 신재생 쪽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마리아나라든지 낙태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최근에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쪽이 구조적인 성장을 할까라고 한다면 전 테마성이 좀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 많이 밀린 쪽에서 우리가 오히려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는 지금 신재생 쪽에서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늘도 그렇고요. 다음 주에도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대선 이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트럼프로 인해서 올라왔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또 일시적으로 차익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로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전 일부 비중 축소의 의견을 드리고, 오히려 반대로 좀 불리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었던 해리스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좀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뭐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견인데, 아무래도 큰 이벤트 이후에는 방향성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수혜주 들고 계신 분들은 대선에서 정말 당선되면 더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를 하실 수도 있는데, 호재더라도 어쨌든 노출된 재료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해서 또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은 굳이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시장에서 큰 관심이 없었는데 저가 매수에 들어가도 될지, 타이밍을 좀 언제쯤으로 잡아봐야 될지요? 일단 트럼프 해리스 요거 때문에, 요 부분 때문에 해리스 트레이드로 많이 엮여서 오히려 저는 좀 많이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도가 트럼프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로 가다 보니까 주가가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신재생 에너지는 가장 큰 모멘텀이 뭐냐면 금리 인하와 2025년도에 실제로 이 발전 용량이 늘어나느냐,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어쨌든 2025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는 집행될 수 있는 자금이 굉장히 크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로 따져봤을 때도 이제 수주 잔고가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은 저도 좀 있어요. 금리 인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는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 자료까지 준비를 했으면 좋을 텐데, 미국에서 이 재생에너지가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게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전 원가에 대해서 가장 부담을 느끼고 이제 설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부담을 느꼈었던 부분들이 금리가 높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뭐 우리나라에서는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전지 성장주 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해리스 트레이드로 엮여서 만약에 하락을 한 것이라면 오히려 지금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발전 용량에 대한 확장은 분명히 이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전 신재생 에너지, 그중에서는 뭐 CS 윈드 같은 기업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하반 경직을 조금씩 보이고 있거든요. 2분기 때도 실적이 좋았고 내년에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실적이 하나둘씩 나오는데요. 조선주들도 실적이 슬슬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수준으로 좀 발표가 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실적 전망, 조선주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 견조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이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김 이사님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실적 HD그룹 중심으로 발표가 됐고, 하나오션은 약간 미스가 있었지만 뭐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실적은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올라오는 모습이고, 조선업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지금 정도의 수준도 뭐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지만 이게 단계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양질의 수출을 받아왔고 전체적으로 지금 환율에 다시 또 원화가 약세로 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4분기의 실적도 더 좋지 않을까? 그거보다 내년 실적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안 좋았던 수주, 과거에 했던 그 불량 수주는 점점 없어지고 양질의 수주가 늘어난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 어저께 후실적을 발표한 대부분의 종목군들 중에서 현대미포 정도만 뭐 견조하게 버텼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실적의 호조를 뭐 크게 반영하지는 못하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됐는데요.
자,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선업종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방향성은 뚜렷해 보이는데 단기적으로 주가의 흐름을 견인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지표들의 모멘텀이 확연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건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신조선가를 장기 시계열로 보면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근데 최근 4개년 추이로 좁혀놓고 1년 추이로 좁혀놓고 보면 확연하게 둔화되고 있죠. 신조선가도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허덕이는 모습이고 중고선가는 꺾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가장 처음 주가의 상승세를 견인해 왔던 게 신조선가의 상승이 LNG뿐만 아니라 컨선에도 붙고 있다라는 게 상승의 시발점이었고, 두 번째로 이제 모멘텀에 대해서 제가 뭐 5월달, 6월달에 나오면서 조선주를 강조드렸던 건 미국 방산 모멘텀 같은 것들이 붙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됐고 실적도 좋았어요. 근데 준비대행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중고선 거래량 꺼지고 있죠. 신조선 수주량 뭐 물론 예상했던 만큼 채우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탄력이 크게 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가려받으니까 양질의 수주를 가려받으니까 양의 꼭인지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이런 모멘텀 지표들의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데다가 다음 그림 하나 더 보시면 운임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운임은 지금 확연하게 꺾이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2분기에 중국이 밀어내기 수출이나 그다음에 자신들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대량으로 수입했던 것들이 3분기에 빠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는 정치적인 이유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중국을 얼마나 압박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물동량과 아주 민감한 연동관계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24년 들어서 중국이 정말 이 미쳤나 싶을 정도로 회사를 하나로 뭉쳐갖고 대형 조선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캐펙스를 때려붓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때려붓는 이 캐펙스는 LNG 선과는 관련이 크지 않아서 국내가 이제 독점적으로 수주하고 있는 LNG 수익성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들이 이제 이렇게 캐펙스를 대량 증설하면서 지금 컨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좀 경쟁력을 갖추고 예를 들어서 LNG까지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이제 독점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LNG에 관련된 그런 그 강점도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을 살펴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뭐 좀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둔화되고 있는 전체적인 모멘텀들을 하나하나 좀 점검하면서 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살짝 뉘앙스가 보수적으로 혹은 신중하게 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변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아마 이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쉽게 뭐 그렇게 추세가 무너진 종목은 또 없기 때문에 또 실적이 상대적으로 가장 좋았던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견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내려올 필요는 없겠지만 외국인들이 또 유일하게 지금 사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방산조선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 내려올 필요는 없지만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들썩인 쪽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우주항공 관련 찾아보면 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 우주항공청과 나사에서의 협력이라든지 스페이스X도 상장을 한다고 하고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비행기 탈 일이 있어가지고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게 됐는데 비행기에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더라고요.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그런데 그게 스타링크가 전 세계적으로 좀 저렴하게 많이 보급이 되면서 항공사들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우주항공 쪽의 통신이라든지 같이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꾸준히 좀 갈 수 있을 것인가? 어디 관심을 가져봐야 될까요? 네, 일단 우주 산업 자체가 좀 어렵더라고요. 뭐 네. 기업들 분석하는 것도 좀 어려운데 아무래도 어제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어제 굉장히 많이 움직였거든요. 뭐 세트랙 아이도 많이 움직였고 인텔리안테크라는 기업도 움직였고 오랜만에 저점대에서 거래가 동반이 됐기 때문에 전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올해 5월 달에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우주항공청 개청이라는 모멘텀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다가 또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거래가 붙은 것은 우리가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주 산업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와닿진 않아요. 근데 저도 이제 저희 집에 아이가 우주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저도 우주를
계속해서 좀 찾아보거든요. 근데 찾아보는데 미국 내에서는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정말 높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스페이스X에서 뭐 발사체를 재활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한번 부각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우주항공청을 통해서 투자가 어떻게 보면 좀 집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관심도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제가 기업 하나를 준비를 해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나라보다 주가의 흐름이 먼저 반영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미국의 기업입니다. 로켓랩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반년 동안 200%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저 기업들뿐만 아니라 다른 우주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었어요. 물론 미국과 우리나라의 시장 차이도 있겠지만 물론 기술력의 격차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우리나라 우주항공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상용화를 하겠다, 자율주행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도 위성통신 쪽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방산주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방산 같은 경우도 우주 산업과 연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장을 한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볼 부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주 강대국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우주항공 쪽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략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나라 간의 교류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가 거기에 따라가기는 정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는 개발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랑 다음 나라, 우리나라와 기술력이 좀 떨어져 있는 다음 나라를 본다라고 한다면 또 기술력의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나라가 우주 7대 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교류가 될 수 없는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7위권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나사와 우리나라 우주항공청이 뭐 협력을 해서 화성 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이제 주가의 흐름도 좀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동안 이제 사업성이 좋지 않아 가지고 수익성이 좋지 않았던 기업들 같은 경우도 올해에는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세트렉 아이라든지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 시장이 아주 좋거나 방향성이 명확하다면 그쪽을 하셔도 좋습니다.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같은 업황이 아주 좋다라고 한다면 다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좀 작은 섹터에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엔터 쪽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가 않죠. 우주항공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화면에 보시면 우주항공청 이야기가 있는데 민간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장도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우주항공도 오랜만에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체크포인트 알아봤습니다.